안녕하세요. 회성개미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 및 이벤트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11시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제조업 지수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후 11시에 신규주택 판매 건수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내일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까지는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지표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선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록 발표가 있고요. 오후 9시 30분에는 내부재 주문, 그리고 GDP 성장률 및 PCE 물가지수 분기별 최종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연준 인사들과 ECB 총재 연설,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연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 및 미시간대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도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것이 제일 깔끔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한번 조정을 줄 만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요일 금요일까지 조정을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로 큰 흐름부터 보시면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상 2002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대파동 1파동, 그 다음에 대파동 2파동이 2008년 말까지 나왔고요. 대파동 3파동은 21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동안 나왔고 이후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파동 5파동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 구간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갭으로 돌파해준 뒤에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번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해주고 올라가면 베스트로 보고 있고 그게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2024년 7월 11일에 하락이 시작돼서 WXY 파동으로 급한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후에 상승이 진행된 후에 다시 한번 ABC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상승이 1, 2, 3, 4, 5 형태로 한 파동이 종결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1, 2, 3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3의 1, 3의 2, 3의 3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어떤 게 파동 카운팅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크게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오른다고 보기보다는 ABC 형태로 한 차례 더 빠져준 다음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파동 더 빠진다면 목요일 정도에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바로 오른다면 지금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에 한번 그리고 이번 주 말에 한번 매수를 진행하면 결국에 다음 주에는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월요일에 프리장에서 사셨다면 수익 구간이긴 한데 뭐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한 후에는 적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엔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일부 매수하셔도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차트로 봤을 때는 7월 중순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상승 그리고 ABC 조정 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파동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정이 진행된 것이라면 ABC 형태로 한 번 더 내리꽂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S&P도 여기서 1파 나온 것이고 1, 2 조정 이후에 3일, 3의 2, 3의 3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구간 여기 이 3파동 채널 하단 부근에서는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023년 10월 말부터 ABC로 하락을 크게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C파동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는 이전 채널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만 최근 흐름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 중간선 채널의 중단선까지 왔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두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연물 채권 선물도 반등을 곧 보여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삼진연물 채권 선물로 보자면 1파동이 20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2파동은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이 다시 한번 1, 2, 3, 4, 5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이 5파동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1, 2, 3으로 쭉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3파동이 끝난 것이라면 1, 2, 3이 나타난 후에 4파동이 나타날 때 이 4파동이 1파동과 겹쳐버리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쭉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 반등 1, ABC 주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전 저점을 깨면서 채권이 하락한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반등 주면서 이전 고점 다시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하락이 나올 때는 ABC 형태로 반등을 준 다음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은 무조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년물 채권 금리로 봤을 때는 3년물 채권 선물이 저점을 깨고 급락한다는 것은 20년물 채권 금리가 이전 고점을 뚫고 상승한다는 것인데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반등 후에는 재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채권 선물은 곧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은 5파동 구간입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제가 최대는 2670에서 75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상승하면서 1675 정도까지 간 다음에 하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왔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러다가 한 차례 더 고점 갱신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윗꼬리에서 숏을 들어가시면 좋은데 사실 숏을 좋은 자리에서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적당한 높은 자리에 걸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결국 며칠 지나면 꺾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파동이 23년 7월까지 진행된 후 2파동은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부분파동 5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간은 굉장히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지저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무인분들에 속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비비다가 하락 나왔다가 다시 상승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지지되고 올라줬다가 재차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이 선을 지지하고 올라줬다가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되고 올라주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셨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온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파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 기준선을 테스트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1, 2, 3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도 그래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 1.13 정도로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ABC로 A파동, 이후 삼각수렴 B파, 이후 하락 C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급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그재그로 하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반등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이전 삼각수렴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전 상승 파동 채널에 하단에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도
지금 평단이 70일 정도 있기 때문에 71점 초반대이기 때문에 물려있긴 한데 다시 한번 이 삼각수렴 하단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중이고요. 한 70일 정도까지는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고 바로 뚫고 내려갈지 다시 반등을 주면서 더 반등을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준선에 다다랐을 때는 포지션 정리를 어느 정도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구간은 여전히 숏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파동은 다시 한번 1, ABC Expanded Flat 조정 후에 3회 1, 3회 2, 3회 3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진행된다면 며칠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1, 2, 3 형식으로 3회 3파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정이 다 끝난 후에 상승이 시작되면 이번에는 2400을 넘는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채널 하단 구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200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 차트 보겠습니다. 엔달러 차트인데요. 이제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7월 중순부터 상승이 나왔고 상승 1파가 8월 초까지 나온 후에 하락 파동이 9월 초까지 나왔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후 하락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 단순 반등 파동이었고 다시 한번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 N 선물은 다른 자산에 대한 해칭으로서도 가져가기에 괜찮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런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엔화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엔캐리 자산의 청산 위험 때문에 나머지 자산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칭 차원에서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